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나, 페르난도 마린 로레토 우레홀라 글, 출판사 느림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역사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왕이나 대통령, 장군 같은 위인만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있을 수 없죠.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랍니다. 즉,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포함해 미래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과정이죠.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면 세상의 변화와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행동, 결정에 따라 역사가 기록되는 중이에요.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나요? 내 앞에 문제가 있다면 내 목소리로 당당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토론하고 도전해야 해요. 내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니까요. 이 책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 나의 역사, 어린이의 역사, 여성의 역사, 인종차별, 이주, 소통과 통신기술, 전염병과 역사, 미래는 우리의 것, 역사의식과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역사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우리 인류가 겪은 사건들을 말해요. 또한 어떤 장소, 도시, 사상이나 사람의 과거도 역사라고 한답니다. 역사는 하나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소중한 역사가 있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만나는 소아과 선생님은 나의 진료 기록을 꼼꼼히 저장해 놓죠. 중학교에 가면 학교 기록도 남을 테고 지금도 나는 엄마, 아빠,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을 사진이나 글로 남긴답니다. 나의 역사를 만드는 중이에요. 어린이의 역사. 어린이들은 역사의 어떤 존재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은 당연한 권리지만 과거에도 교육과 놀이,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겨우 300년 전에 어린이의 역사가 등장했어요. 과거에는 나라와 시대, 사회, 문화마다 어린이를 정의하는 기준이 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조상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책이죠. 과거의 어린이들은 태어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현실을 살았어요. 역사학자들은 그들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살았다고 말하죠. 당시 속했던 사회적 배경과 문화에 따라 역사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태어났죠. 과거 어린이들에 비하면 정말 행운이죠. 이 시대는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해 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어요. 학교가 아니라 공장으로 내몰리는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으면 좋을까요? 두 번째 챕터에선 여성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캐서린 존슨이란 이름을 들어봤나요? 캐서린은 1950년대 미 항공 우주국에서 우주 비행에 필요한 궤도 계산을 한 천재 수학자예요. 인간 컴퓨터인 캐서린 덕분에 미국이 소련을 앞질러 달을 밟았죠.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캐서린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고 백인이 아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기 때문이래요. 그녀의 삶에는 역사 속 수많은 여성과 흑인들이 겪은 불평등과 차별, 불공정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여성의 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그동안 여성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양성평등을 기억하기 위해서고, 둘째,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랍니다. 어린이의 권리를 선포한 날이나 환경보호를 선언한 날,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한 날 등 다른 기념일처럼요. 세 번째에선 인종과 차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서는 순간 체포를 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피부색이나 인종이 다르다고 같은 풀장에서 수영을 못하게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일들은 옛날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50년 전 미국 남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불과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최근 2020년 5월 미국 시민인 흑인 조지 플로이드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흑인들은 흑인의 삶도 소중하죠.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종차별을 항의했어요. 세계 곳곳에서도 항의 시위가 일어났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흑인과 백인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한 대통령이에요.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멜컴 X,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 인종차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종차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죠. 다양성을 포용하면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도 더 이상 꿈이 아니랍니다.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전쟁도 멈출 수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는 거죠. 네 번째에선 이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요. 선생님이 난민에 관한 이야기 얼마 전에 읽어줬었죠.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재촉하는 상황을 지금 당장 떠나야 해. 필요한 물건만 빨랑 챙겨.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선 질문들이 마구마구 쏟아질 거예요. 왜? 어디로? 우리 집은? 친구들은? 뉴스에서 하염없이 걸어가는 난민들을 본 적 있나요? 거대한 쓰레기산 같은 난민 캠프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가방 하나 없이 맨몸으로 보트를 타고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이유를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이주자들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이주하는 사람이 약 1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주자는 누구일까요? 유엔 관련 기구인 국제이주기구는 이주자를 국제 경계를 넘거나 국내에서 일상적인 거주지 밖으로 이동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상황과 관계없이 이주자를 인정해주고 있답니다. 법적 지위, 이주의 자발성 또는 강제성, 이주의 이유, 머무는 기간. 그럼 사람들은 왜 이주하는 걸까요?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계속 이동해 왔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찾아서 이동하는 거죠. 그들이 본거지를 떠나는 이유 요인은 다양해요. 경제와 정치, 생태, 종교 또는 군사적 이유나 테러리즘,
인권 문제일 수도 있겠죠.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에선 소통과 통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인터넷에 접속했나요? 친구들과 영상을 공유했나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나요? 우리는 직접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위성도 케이블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했을까요? 인류 역사는 소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발명했죠. 언어의 발달이 뇌를 진화시켰고요. 언어는 약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말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언어 능력이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켰죠. 언어를 사용해 소통할 수 있는 생명체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유일하답니다.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출현할까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은 정말 놀라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가로 끝없이 노력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1946년 미국에서 발명한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은 사무실 한쪽 벽을 꽉 채울 정도로 컸어요. 하지만 오늘날 컴퓨터는 손바닥보다 작은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죠. 그 스마트폰 하나로 일하고 수업 듣고 쇼핑하고 놀고 이메일 보내고 돈을 지불하고 영상통화도 하죠. 인간의 능력은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기술이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 인간의 사고와 거의 흡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컴퓨터가 등장한 거죠. 첨단 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전염병과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은 수백만 명의 감염자와 사상자를 낳았어요.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팬데믹을 선포했고, 팬데믹은 그리스어인 모든과 사람들을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의미하는 용어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한나 바이러스가 세계인의 생명을 이토록 위협한다는 게 믿어지나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이 전염병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질병일까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빨리 세계 곳곳으로 퍼져갔을까요? 과연 지구상에 안전한 곳이 남아 있을까요? 이 병은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걸까요? 과거 역사에도 팬데믹이 발생했을까요? 그럼 어떤 병이 언제, 어떻게 유행하다 사라졌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책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 미래는 우리의 것. 우리는 어떤 역사를 쓰게 될까요? 라는 것으로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네요. 이 책,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책이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미래에 펼쳐야 할 도전이 무엇인지 떠올랐나요? 내 미래의 페이지에 나와 가족,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함께 등장할 거죠. 미래는 바로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과거가 왜 중요할까? 과거의 조상들 덕분에 우리가 바로 여기 도착했기 때문이고,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나요? 당연히 행복해지고 싶겠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도전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역사 의식을 가지고 도전해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 있어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공정한 세계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불평등에 맞서야 올바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약과 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도전해요.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요. 지금까지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습니다.